제2차 포에니 전쟁이 끝난 뒤 로마는 한니발을 지원한 마케도니아의 필리포스 5세를 응징해야 한다는 여론이 생겼습니다. 게다가 비록 헬레니즘 세력이 안티고노스, 프톨레마이오스, 셀레우코스 왕조 등으로 분열되었다 하더라도 언제든지 다시 알렉산드로스와 같은 영웅이 나타나 헬레니즘을 통일한 후 로마에 쳐들어올 가능성이 있었기 때문에 카르타고에 그랬던 것처럼 사전에 싹을 잘라야 할 필요도 있었습니다. 따라서 제2차 포에니 전쟁이 끝난 후 로마의 관심은 더 이상 서쪽에 머물지 않고 동방으로 이동하였습니다. 다만 로마는 헬레니즘의 왕조들을 직접 상대해서 공격하기보다는 아이톨리아, 로도스, 페르가몬과 같은 군소국가를 이용하여 헬레니즘에게 영향력을 행사하였습니다. 물론 이런 간접 전략이 실패하면 직접 무력을 사용하기도 하였지만 말이죠. 제2, 3, 4차 마케도니아 전쟁이나 대안티오코스 전쟁 등 제3차 포에니 전쟁이 발생하기 전 헬레니즘과의 전쟁에서 로마가 모조리 승리할 수 있었던 이유는 헬레니즘이 어떤 이유가 되었던 간에 결국 신흥 강국으로 떠오른 로마에 대하여 연합하지 못하고 분열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아울러 그리스인들은 서방의 야만인들에 대한 우월감에서 빠져나오지 못하고 있었기 때문에 로마 군단에게 패배하는 원인을 스스로 제공하기도 하였죠. 이런 과정을 통해서 기원전 2세기의 헬레니즘 세력은 꾸준히 약화된 것이고 반대로 로마의 세력은 점점 강해졌습니다. 한편 로마는 동쪽과는 달리 서쪽, 그 중에서도 특히 북이탈리아와 히스파니아는 직접 통치하는 제국주의 정책을 펼쳤습니다. 로마가 서쪽을 직접 통치한 이유는 이곳이 한니발에 의해서 이미 공략당한 적이 있기 때문에 언제든지 공격이 재발할 수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하지만 히스파니아가 쉽게 정복되는 땅은 아니었죠. 그 이유는 히스파니아에는 로마에게 조공을 바치거나 로마를 대신하여 법과 질서를 유지할 만한 커다란 자치국가가 없었고 여러 시족 공동체로 나뉘어 있어서 몇 번의 중요한 전투만으로는 완전히 정복할 수 없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어쨌든 제2차 포에니 전쟁 이후 로마가 이렇게 동서로 분주하게 직간접적인 영향력을 행사하는 틈을 타서 카르타고는 다시 한번 북아프리카와 헬레니즘 세계를 연결하는 중요 무역 국가로서 차근차근 부를 쌓아나갈 수 있었습니다. 그와 동시에 카르타고는 로마인들의 눈에 거스리지 않도록 패전에 따른 조약을 성실히 이행하였을 뿐만 아니라 로마가 필리포스 5세나 안티오코스 3세, 페르세우스 등과 전쟁을 치를 때 군사를 지원하여 신용을 획득하기도 하였습니다. 한편 로마는 헬레니즘 제국을 제국 내 소왕조를 이용하여 컨트롤했던 것처럼 북아프리카의 카르타고 또한 누미디아 왕국의 마시니사를 통해서 통제하였습니다. 마시니사는 카르타고와 로마 간 평화조약 때문에 카르타고가 마음대로 전쟁을 치를 수 없음을 이용해서 카르타고를 조금씩 침공했는데 카르타고가 이에 대해서 누미디아에 대한 제재를 호소하였으나 로마는 미온적 태도로 일관하였습니다. 카르타고가 조약을 잘 지키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로마가 카르타고의 요청에 협조하지 않은 이유는 이미 두 차례나 로마와 전쟁을 일으켰던 만큼 예봉을 꺾어놓기 위함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보다 더 큰 이유는 역시 경제적인 문제였지요. 기원전 152년에 카르타고가 제2차 포에니 전쟁으로 부과된 거액의 배상금을 모두 갚았는데 이것은 이제 더 이상 카르타고로부터 나올 돈이 없다는 것을 의미했고 로마는 이를 받아들일 수가 없었습니다. 따라서 다시 한번 전쟁을 일으켜서 카르타고를 또다시 굴복시키고 거액의 배상금을 챙기거나 아니면 이번에는 아예 황금알을 낳는 거위의 배를 째서 식탁 위에 올려버리고 싶었던 것이었죠. 이것이 제3차 포에니 전쟁이 발생한 기본적인 이유입니다. 다만 로마에게는 전쟁의 구실이 필요했기 때문에 누미디아 왕국의 횡포를 모른 척했던 것인데 견디다 못한 카르타고와 마시니사 사이에 결국 기원전 150년 로마의 허가 없이 전쟁이 발생하였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자마조약을 어긴 것이었기 때문에 로마에게는 선전포고의 명분이 되었죠. 기원전 149년 로마의 켄투리아 회가 전쟁을 선포하였습니다. 그리고 이미 두 차례나 굴복한 경험이 있던 카르타고는 전쟁이 시작되기도 전에 평화협상을 요청하기 위해서 사절단을 파견하였는데요. 로마는 카르타고에게 모든 군대를 해산하고 무기와 군사장비를 포기하라는 등 무리한 요구를 하였지만 카르타고는 이를 받아들였습니다. 하지만 기존의 도시를 파괴한 뒤 해안에서 적어도 16km 이상 안쪽으로 들어가서 다시 도시를 만들라는 요구는
들어줄 수가 없었습니다. 해상무역의 비중이 컸던 카르타고에게 이는 굶어 죽으라는 말과 다름없었기 때문에 카르타고는 어쩔 수 없이 전쟁을 선택하였습니다. 카르타고는 분노와 두려움이 뒤섞인 복합적인 감정에 휩싸인 채 자신들이 사랑하는 도시를 방어하기 위해서 밤낮으로 노력했고, 로마는 이후 3년간이나 카르타고를 포위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기원전 146년 스키피오 아프리카누스의 양손자인 젊은 콘술 푸블리우스 코르넬리우스 스키피오 아이밀리아누스가 기습 공격으로 카르타고를 점령하였습니다. 아름다운 도시 카르타고에서 6일 동안 밤낮을 가리지 않고 격렬한 시가전이 벌어졌고, 마지막으로는 결국 성체가 함락되었습니다. 그리고 성 안에 있던 15,000여 명의 시민들이 생포되어 노예로 팔려나갔으며, 카르타고는 아프리카 총독이 주둔하는 로마의 속주가 되었습니다. 로마는 전쟁과 정복으로 지중해 패권을 잡았고, 그로써 알렉산드로스가 시작하고 헬레니즘 세계의 군주들이 계속해온 정치 경제적 통일의 대업을 어느 정도 완수하였습니다. 제1차 포에니 전쟁이 발생한 지 불과 150년도 되지 않는 기간의 로마는 도시국가에서 제국으로 발전하였으니까요. 그 와중에 펼쳐진 자마 전투, 키노스케팔라이 전투, 마그네시아 전투, 피르나 전투 등은 로마 군단이 3개 대륙을 장악하는 분기점이 된 중요한 전투들입니다. 로마는 대단히 강력했던 왕국들을 조공국으로 굴복시켰고, 그런 가운데 수많은 금, 은, 노예가 강물처럼 로마로 흘러들어왔습니다. 이렇게 삶의 질이 높아짐에 따라 로마는 문화 예술이 덩달아 발달할 수 있었던 것이었죠. 하지만 정복전쟁과 그에 따르는 돈의 맛을 알아버린 제국은 더욱더 넓고 새로운 땅을 찾아 헤매는 한 마리의 곱비 풀린 야수가 되어버렸습니다. 정복전쟁을 통해서 새롭게 영토를 획득하면 기존의 정치체제를 새로운 상황에 맞게 변화시키고 수정해야 했지만, 로마와 같은 1등 국가에서 변화와 혁신을 선택하는 것은 아주 어려운 과업이었습니다. 이를 감지하지 못한 채 끝없이 팽창만 하는 로마 공화정에게 이제 남은 것은 공화정의 몰락뿐이었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